마이트 6강 3번 강의 진행할게요. 일단 주제부터 빠르게 보면 범죄는 명확해 보이지만 정치적 맥락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거를 주제야. 우리 무엇이 범죄인지는 겉으로 봤을 때는 명백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살인을 하는 것은 범죄, 마약을 미리국하는 것도 범죄. 이렇게 무엇이 범죄인지가 되게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거야. 1번 문장부터 봐볼게. 우리 정치인들은 범죄를 말하는 경향이 있대요. 마치 무엇인 것처럼 그것이 간단하고 명확한 개념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가정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냐면 범죄는 되게 간단한 거고 누구나 다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이러한 가정하에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2015년도에 멕시코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범죄를 가져오는 중이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의 캠페인을 열었을 때 여기까지가 웬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미안. 여기서 that은 동격으로 꾸며지고 있네요. 이 동격 that으로 앞에 있는 claim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한 주장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가 캠페인을 열었을 때 미국 유권자들은 그에게 동의했었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2015년 선거 캠페인을 열 때 그는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멕시코인들이 우리나라로 국경을 넘어서 범죄를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범죄가 아닌지가 마치 명확한 것처럼 명백해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캠페인을 열었던 거죠. 이렇게 열었을 때 미국인들은 그의 주장에 동의했을 수도 있고 안 동의했을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은 마치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범죄를 가지고 오고 있지. 혹은 아닌데 멕시코 사람들은 범죄를 가져오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여기서 but 역접으로 중요해요. 여기서 역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but 나오기 전의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이죠? 트럼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비동의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였어. 하지만 여기 but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나 무엇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동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그들이 가리킨 건 당연히 이 사람들이요. 미국 유권자들, 투표자들. 이 미국 투표자들은 would not generally speak. 일반적으로 말해서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이야. 무엇에 대해서? 트럼프가 범죄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의미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실제적인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비동의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트럼프가 범죄라고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His explanation, 그의 설명인데 어떤 설명인지 여기서 대시 꾸며주고 있는 거야. 멕시코 사람들이 마약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그의 설명은 우리 may well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극도로 인종차별주의적인 고정관념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as an example of crime, 범죄의 하나의 예시로서는 마약 일반입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트럼프의 말대로 실제로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마약을 들여오고 있는지 일반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분명하지도 않고 이거는 되게 인종차별주의적인 고정관념으로서 나온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반입이 그 범죄의 하나의 예시라는 거. 그러니까 마약 불반임은 범죄야 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우리 마약 불반임은 누구나 생각했을 때 다 범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 여기 또 역석 연결해 나왔으니까 한번 네모나 하얗게 쳐주고 하지만
다른 정치적인 관점들은 쉽게 드러낼 수 있대요. 이 대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이 외견상 범죄에 대한 명백함은 사실은 착각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마약 밀반입은 범죄야. 이렇게 외견상으로는 어떤 게 범죄인지 범죄가 아닌지 명백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관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러한 명백함이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In the years following the mass protests of 2012, 그래서 2012년도에 대규모 시위에 뒤따르는 연도들에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가 2012년에 일어난 이후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넓혔었대요. 무엇을 넓혔었냐면 간첩 행위의 정의를 넓혔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포함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우리 언론의 활동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간첩 행위의 범위를 넓혔었대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정부는 대규모 시위 2012년도에 일어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내려가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하고 간첩 행위의 정의를 원래 간첩 행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A, B, C 이런 활동을 하면 간첩 행위입니다라고 이 정도의 범위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하려고 이 범위를 넓힌 거야. 그래서 단순히 A, B, C뿐만 아니라 D, E, F, G, H 이런 활동들까지 다 하더라도 간첩 행위입니다라고 하고 범위를 넓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썼듯이 이것은 의미를 한데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 and common sense. 우리 일반적인 인기 있는 인식과 그리고 상식과 제도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간첩 행위는 단순히 의미할 필요가 없대요. 외국 정보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 혹은 외국 정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포함할 필요도 없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첩 행위라는 거는 특정한 국가를 위해서 혹은 특정한 국가의 정보국을 위해서 정보를 빼서 주는 것,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러시아에서 간첩 행위로 간주가 되어지려면. 하지만 이 간첩 행위는 무엇을 포함하냐면 그냥 정보를 모으는 거. 어떠한 외국의 기관이든지 간에. 근데 이 외국 기관은 또 어떤 기관이에요? 러시아 정부가 그 나라의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보고 있는 어떠한 외국 기관에다가 정보를 모아주든 그것을 다 간접 행위로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러시아 법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문 언론인이다. 신문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러시아에 이러이러한 정보를 그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어. 그러면 그것으로도 또 간접 행위라고 하고 러시아 국가에서 이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려는 건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는 되게 간단하고 명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마약 밀반입은 범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서 다 동의를 할 거야. however는 근데 역접으로 연결이 됐어. 어떻게 연결돼?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범죄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지, 어떠한 정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무엇이 범죄인지 범죄가 아닌지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우리 푸틴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정의의 범위를 넓히는 자기의 그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그 간첩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예시를 들어줬었죠. 그러면 이렇게 강의 마칠게요.